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8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2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을해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병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제일 먼저 병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해월, 그 다음에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양화라고 하는 병화는 대체적으로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비유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레드는 태양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이 가끔 질문하신 경우가 있어요. 병화가 꼭 태양이냐고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병화라고 하는 것이 꼭 태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내일 공부하는 것은 음화인 정화를 공부하는 것이고, 병화는 양화에 해당이 되는데, 양과 음을 나누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병화를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다라고 봤을 때 음화인 정화는 달이라든가 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예를 들어서 뭘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병화 같은 경우를 형광등, 우리 집에서 쓰는 형광등 같은 불빛 있잖아요. 그래서 형광등을 병화라고 하면은 같이 있는 촛불은 뭐예요? 그에 대한 상대적인 촛불은 정화가 될 것이고, 또 촛불하고 성냥이 있다라고 하면 성냥불은 음화인 정화가 될 것이고, 촛불은 병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 태양지어로서 병화로서 태양을 많이 의미를 하는데, 그게 이 태양화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어떤 물상이기 때문에 제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병화라고 하는 것이 꼭 태양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음과 양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양오행 중에서 음양오행을 하게 되면 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중에서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 자신이 갖고 있는 강렬한 빛, 강렬한 열을 가지고 세상 만방에 이렇게 펼쳐서 모든 만물이 에너지를 받아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을 바로 병화라고 해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병화는 칠살인 임수를 써서 수보양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용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사시사철 임수를 어떻게 내가 쓸 수 있느냐를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유유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병화가 바로 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와 가장 강한 빛, 가장 강한 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계절, 자, 해월이죠. 해월.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해월을 일단은 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 것이고요. 해월은 또 어디서부터 입동부터 대설 전까지를 해월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 왕세를 놓고 봤을 때 수는 해월에 이르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일간이 화는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중시 놓고 봐야 돼요. 다른 간목이라든가 을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조후의 개념으로 좀 이렇게 중시 놓고 보는데, 병화라든가 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체가 화이기 때문에 조후라기보다는 오히려 왕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 포태법으로 인해서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 특히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해에는 뭐예요? 지장간이 무토, 간목, 뭐예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수라고 하는, 특히 임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왕성한 때, 가장은 아니겠지만 임수가
해월의 본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왕한 그런 세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 가장 강렬한 빛과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병화가 가장 좋아하는 이 임수 자체를 원령에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를 빨간색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파란색으로 해야 용신인 거고, 제가 일간 중에서 갑을병중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임수가 월지에 있어서 좋다라고 본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바로 그거는 뭐예요? 신금도 임수를 좋아하죠. 병화도 임수를 좋아하는 것이고 신금도 임수를 좋아합니다. 신금은 주옥, 반지, 보석과 같기 때문에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요. 병화는 뭡니까? 병화의 빛을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걸로 수보양강 해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설기가 왕에서 약해서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는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도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쓴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일간을 도와주는 것 육신으로는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성, 그 다음에 비겁 내지는 겁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비견 겁재가 있을 수는 있죠.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 같은 것이 있으면 좋긴 한데 수하고 화만 있게 되면 이거는 수화상전이 돼요. 수화상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화상전이 되면 사주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전투하는 그런 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주의 주인공이 좀 신경이 많이 예민하고 좀 까탈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하고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견겁제도 물론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아. 인성이라고 하는 것, 병화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 간목은 왕수의 기운을 능히 설기해서 그 다음에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승목, 음목이기 때문에 수를 설기순세하는 공력은 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간목이라든가 또 을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을목이 지지에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해수 있죠? 그러면 간목과 을목이 해수에 통근할 수 있느냐, 즉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걸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가 바로 뭐예요? 통근할 수 있느냐예요. 통근. 근데 이거 통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당연히 통근이 가능합니다. 통근 가능하고요. 모든 모든 천간이 마찬가지로 가장 뿌리를 내리기 좋은 것이 나와 같은 물이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인목, 그 다음에 묘목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해수가 있어요. 해수 안에는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여기 간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간목이 있기 때문에 통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토도 통근이 가능해요. 미토. 그 다음에 진토도 진토도 통근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은 간목, 을목은 한테는 없습니다. 이 미토 안에는 미중 을목이 있어서 통근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진토 안에는 진중 을목이 있어서 통근이 가능한데, 좀 혼동하신 이유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을목이 있는데 지지에 해수에는 간목이 있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같은 을목이면 을목한테 뿌리를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 안에 지장간은 그렇게 무토, 간목, 임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해져 들어 있는 것이고, 무토, 을목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꼭 나눠서 음력으로 나눠서 이게 양목이고 저건 음목이니까 통근이 안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목이라고 하는 그냥 오행이 들어있다라고 크게 놓고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강의에는 강조를 많이 안 했는데, 해월은 뭐예요? 소양춘이라고 해요. 소양춘 내지는 소춘이라고 해서 해중에 있는 간목 자체가 원래 양으로 음양을 나누게 되면 목화가 양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중에 있는 간목은 벌써 겨울에
태동이다 하더라도 벌써 양이 그때부터 해월부터 태동돼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굉장히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더 세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지로 임목이라든가 묘목 내지는 미토 같은 것이 있으면 해묘미 한목이라든가 인해 한목 같은 걸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때는 겨울에 해월의 목이라 하더라도 마치 인묘월의 목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이 통근하는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이 통근하는 것이지 을목이 통근하는 것, 간목이 통근하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목이 됐던 음목이 됐던 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목, 묘목의 통근이 가장 잘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해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토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요 미토가 통근하기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진토가 미토보다 더 좋을까요? 자, 인묘진 동방 목에 해당이 되는, 그래도 모광절의 진토인 것이고요. 사오미, 미는 남방화이지만 목의 고지, 토포태법상으로 목의 고지이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통근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 수가 왕하기 때문에 간목이 있는 것이 가장 원한적인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뭐 임수가 하나 정도 더 투출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간목이 없는 중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일간은 약한데 칠살이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뭐 다시 자수를 본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일간약에 살이 왕하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목이 있어서 통관 상생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뭐예요? 이런 경우는 또 특별하게 무토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제해 주는 것도 이런 경우 나쁘죠. 요 같은 뭐예요? 식신으로서 살을 제하는 식신 제살이 돼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 지지로 병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식신 제살이 되지 않고, 이때는 뭐예요? 극설교집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이렇게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 수를 제방할 수 있다. 그래서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 이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식신, 제살 같은 것으로서 사주를 중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놓고 보는 건데,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왕할 때 인성을 쓰는 것이고, 식신,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뿌리가 있는 중에 칠살이 왕하면 이때는 식신으로서 수를 제하는 것인데, 상관으로서 제살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더 좋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거의 떨어진다 내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인성인 목이 있느냐, 목 중에서도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일간이 뿌리만 있다라고 하면 뭐 제살도 능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병화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양화인 병화가 양수인 해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칠살격. 근데 예를 들어서 해 중에 있는, 아까 해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간목 뭐예요? 그 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간목이 천간으로 투출을 하게 되면 요 국세는 뭐예요? 요거를 가지고 격을 잡죠. 이거는 인수격인데 편인격이 되겠는데, 자, 칠살을 편인이 설에서 수생목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목은 다시 일간을 생해준다라고 해서 편인격 중에서도 살인상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 살인상생할 때 정인은 되고 편인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낭설이 되겠고요. 자, 병화 입장에서 정인인 을목보다는 편인인 간목으로 살인상생을 해야 더 공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수를 설하는 공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화를 생하는 그런 공력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무조건 정인이라서 살인상생이 되는 것이고, 편인은 살인상생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견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절지, 수는 재와 임간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약살왕이죠. 신약살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지지에서 임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인해한목하죠. 인해한목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인성이 굉장히 왕해지는 거하고 똑같고요. 병화가 인해 뿌리를 둘 수 있죠. 자, 아까 그 통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을목이나 간목이 해중 간목의 통근하는 이치하고 병화라든가 정화가 인의 통근하는 이치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중에는 지장간이 무토, 병화, 그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병화라든가 음화인 정화도 뭐예요? 인중에 있는 병화는 장생된 병화가 있기 때문에 화의 불씨가 인중 안에 불씨가 있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인신사에 있는 중기가 모두 장생된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오행은 바로 그 장생에 통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인성이 왕해져서 일간 병화가 약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수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가 이렇게 위축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아무리 목이 있다 하더라도 수를 좀 적절히 제해주는 그러한 국세가 낫겠다. 예를 들면 뭐 임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때는 무토로서 이제 제방을 해야 되는 그런 국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의 뿌리를 뒀으면은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식신제사라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있어요. 해수. 그러면 이거는 인해 합목하는데 어떤 분들 이렇게 합하고 또 이렇게 멀리까지 끌고 와서 또 합하는 걸로 또 보시는 분들이 가끔 뭐 있겠죠.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좀 힘이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합하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목 자체는 매우 왕해지고요. 이거는 그냥 수로서 이제 해수로서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 또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인해 한목하게 되면 이게 해수가 목으로 되는 거니까 수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인해 한목한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이 100% 없어지지는 않고요. 특히나 월지에 있는 것은 합하더라도 그 본기를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수의 공력이 예를 들어서 70% 다라고 했는데 해묘한목하게 되면 한 50%, 40% 정도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해중에 있는 임수가 공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것도 특히나 월령은 계절을 내포하기 때문에 인해한목했다고 해서 봄 되겠냐고, 그렇진 않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연간에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기토는 병화 입장에서 상관에 해당이 되지만 중요한 것, 이 병화는 토를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가 너무 많게 되면 무토로서는 제방을 할 수가 있지만 기토로서는 제방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기토는 병화를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를 약간 혼탁하게 물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병화를 밑에 호수나 강으로서 수보양강 반사를 시켜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데, 기토가 있게 되면 그 물이 약간 뿌연 흙탕물, 예를 들어서 황하강 같은 물이 반사를 하면, 물론 이제 반사의 효과는 없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물이 맑아야지만, 우리 저기 괌이라든가 이런 데 사이판 같은 데 가면 진짜 쪽빛 바닷물이 태양빛을 반사했을 때 그게 진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것은 탁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를 파하기 때문에 오히려 탁해지는 뒤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목에 통근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해중에 있는 간목에도 통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을목이 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해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 해중에 있는 간목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수가 많으면 수다 목보되는 것은, 그런 것은 별개의 어떤 문제인 거고,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연히 통과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기토가 있으면은 기토 타김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을목 입장에서 기토 타김이 좋은 것이지 병화 입장에서는 기토 타김 호님은 별로 좋지 않다. 이거는 일간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 탁기도 없어졌고요, 수도 충분히 있는 중에 병화가 임목을 받기 때문에 병화 일간도 약하지 않다. 물론 이게 신왕은 아니죠. 신왕은 일간이 왕한 게 아니고
목이 왕한 것이고, 그래도 장생인 인중병화에 뿌리를 놓기 때문에 병화가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임수칠살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인중병화로 충분히 조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 아 선생님 일간 병화가 태양인데 조우는 일간이 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일간도 하니까 뭐 한다라고 보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일간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간이 그 뭐 조우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우는 또 별도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건의를 좀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하고 그 다음에 대운에 대한 설명을 좀 깊게 심도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1년 1순환을 했기 때문에 일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원령에 대한 설명을 조금 줄이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강의를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일간과 원령을 너무 또 작게 조금 설명해 놓으면, 또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을 알고 원령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운 세운을 비교해 분석해 보는 것이 그 다음인데, 일단 서두를 잘 모르게 되면은 이유가 설명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쉽게 설명해 놓은 거를 좀 참고를 좀 많이 해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일간하고 원령은 많이 들을수록 나쁘진 않다라고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대운 설명이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무자시를 설명하잖아요. 무자시. 그럼 무자시를 설명할 때 이 12개의 생시에 따라서 대운을 보는 방법이 다 틀려요. 조금씩. 뭐 물론 큰 틀에서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은, 세밀한 부분에서 어떤 대운은 좋을 수도 있고, 생시에 따라서 어떤 생시에 따라서 희비가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자시에 대해서 대운 설명하고, 그것도 남녀가 또 다르죠. 기축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게 되면 이것만 갖고도 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해 주신 분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좀 건의도 좀 해주시고 질문도 좀 많이 해 주셔야지만 저도 발전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같이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똥별나게 뭐 명령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공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날마다 어차피 일지는 보잖아요. 오늘 태어나는 일진이 뭔지, 오늘 태어나는 아이는 어떤 명을 타고나는지, 이건 날마다 제가 뭐 직업병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게 되면 나중에라도 여러 사람들이 또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좀 이렇게 좀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서슴없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말로 실전사주를 보는 건데, 실전사주를 예를 들어서 누구 사주 갖다가 내가 감 있게 올려놓으면 또 무단으로 하면 또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 뭐 유명인 사주 이런 것들인데, 그건 뭐 약간 흥미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잘은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 한번 유명인 사주, 연예인 사주, 운동선수 사주, 정치인 사주는 뭐 제 블로그에 뭐 여러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논문 같은 데에도 사주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실전 사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보도록 합니다. 자, 무자시 같은 경우,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을 사주로 볼 때는 반드시 원령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월은 겨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수가 왕한 계절이죠. 연지에도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월에 수가 많은 겁니다. 물론 임수 내지는 계수가 천간을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수가 왕하고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두 수만 있는 것도 충분한 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연지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수는 병화 입장한테 정관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자수는 병화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해월의 자수는 오히려 기온을 떨어뜨리는, 예를 들어서 영하 10도인데 자수 하나를 보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게 해월이 아니고 5월이었다라고 하면 이 자수가 좋은 자수일까요, 나쁜 자수일까요?
5월, 4월의 자수는 이건 좋은 거예요.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이지만은 해월, 자월의 자수는 뭐예요? 기운을 또 하강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수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어디 있어요? 이것밖에 없잖아. 이것밖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가 가장 좋은 신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대운은 어느 대운이에요? 자, 이 신을 보게 되면 바로 인신충이 되죠. 이 신을 보더라도 인신충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술을 보게 되면, 금을 보게 되면 다시 술을 생해주기 때문에 한기는 가중되고 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인목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신상충이 돼서 날아가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 이거 신자 회국하게 되면 충중봉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충중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세운에 따라서 다시 그 봉합이 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세운에서 신자 반합이 풀릴 때 인신상충이 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연도를 잘 봐야지 그 연도가 안 좋은 연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자로 태어났을 때 갑신 이때에 인신상충 되는 건 벌써 나이가 84순이니까 그건 뭐 이제 많이 사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육순대운 때 하나, 그죠? 이게 하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순대운 들어가면 항상 월지를 충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월지충을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월지충화 육순대운 때 충한 것은 안 좋다, 무조건 안 좋다라고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육순대운 때 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인해한목하게 되면 얘 해수하고 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화는 여기 있는 해수하고 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해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나와 같은 비견 겁재가 와서 나를 도와주려고 오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것 같은데 충이 되다 보니까 이때는 주변에서 어떤 형제 자매라든가 동기동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연지하고 충을 된다라고 하면 집안에서도 좀 윗사람들과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나이가 56세, 54세 이때 되는 거니까 나이 들어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는 한번 가봐야 이제 알겠죠. 제가 이거를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다 어떻게 이때 이럴 것이다. 그건 또 세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 요 월지를 충할 때 하고, 그다음에 용신을 충할 때가 가장 좀 안 좋은 때에 해당이 되겠죠. 세운에서도 이 인목을 충할 때는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자, 대운과 세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자시가 아니라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아니죠. 여기다 쓰면 안 되지. 그죠? 여기다 써야지.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자시하고는 틀려요. 술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분들 토 가지고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낭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토로는 절대 좋아할 수가 없겠고요. 그냥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있으나 쉬운 말로 물 먹는 하마 같은 것이지, 하마가 물을 먹었다고 해서 기온이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습기를 좀 제거해 줬을 뿐이고 기온을 올리는 것은 역시 화가 하는 것인데, 이 무토가 좋으냐 나쁘냐 이제 차이인 것이고, 그죠? 이 무토는 솔직한 말로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식신제살하는 그런 공조가 있는데, 무자시가 됐던 무술시가 됐던 이거 무토는 병화를 좀 약간 회강하는 그러한 용도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무술시가 되면 이 무토는 약간 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회강하는 그런 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중간목으로서 병화도 생주해 주는 것이 좋겠고, 인중간목으로서 살인상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인중간목으로서 토를 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경우에는 토를 제해 주는 대운, 세운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갑술대운이 왔다라고 하면 천간으로 오는 간목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지지로 대우는 지지가 중요한데, 술토가 오는 것은 또 다시 토가 세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좀 없어서 많은 생시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조금 더 분발해서 좀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